네, 3단원 통계 중단원 학습 점검 볼게요. 교과서 100조이고요. 우선 OX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기대값은 여기 상수 확률 변수 x 빼고 상수는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50, p를 따를 때 평균은 기대값이죠. 평균 우리가 NP라고 쓰죠. 그래서 NP니까 50P가 되겠습니다. 이거 생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X가 되겠고 Q까지 써주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어, 연속 확률 변수예요. 어떤 특별한 한 값에서의 넓이는 0이 되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y는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고 그 확률을 우리가 이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 점에서의 넓이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4를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4분의 x 빼기 5는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0,1을 따르는 거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z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4라고 되어 있죠. 이 4라는 건 분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2의 제곱에서 2가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2분의 x 빼기 y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잘못 왔어요 수가. 기초 문제 1번 볼게요. 이상확률 변수 x 확률 분포 함수가 확률 분포표가 다음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평균 이 x는 x 1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5분의 3,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니까 분모는 다 1로 통일되고 그래서 1, 2, 3, 6, 3, 1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x 빼기 m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제곱하면 1이 되겠고 x 빼기 m이 하면 0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0. 그다음에 3 빼기 2 하면 1이고 그걸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여기 1, 0 곱하기 5분의 3 하니까 0,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항분포 100,4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이게 시행 횟수 n이고 이게 단일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p죠. 그래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해 줄게요. 그래서 평균 이 x는 100 곱하기 4분의 1과 똑같으니까 얘가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 NPQ죠. 이미 NP를 위해서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Q를 곱해주면 돼요. Q는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4분의 75가 되겠습니다. 4분의 7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그래서 루트 4분의 75니까 2분의 루트 75가 되고 75라는 거는 5를 두 번 위에서 보면 5를 두 번 곱하고 3을 한 번 곱한 거니까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어요. 3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ax일 때 이게 x 확률 변수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얘가 1인 거죠. 여기 어딘가 1이고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1차식인 거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높이는 2a가 되겠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넓이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1, 높이가 2a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1이 돼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9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률을 구하세요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표준화는 z로 바꿔주는 거고 분모는 표준 편차가 분자는 x 빼기 평균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이 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준화로 해주면 x는 제토로 바꿔주고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3이죠. 3분의 요 값이 x가 되겠죠. 53 빼기 50, 53 빼기 50 하니까 x 빼기 m 하면 50이 평균이니까 p z가 1 이하가 되겠죠. 1 이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가운데 0인 거고 여기 1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우리가 뒤에 교과서 맨 뒤쪽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0.5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0.841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어요. p 해주고 x를 z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3분의 시그마가 3이고 3분의 x 빼기 m 41 빼기 50 이렇게 되고요. 얘는 3분의 56 빼기 50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p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고 z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평균이 0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가 2가 어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교과서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3까지 넓이랑 똑같은 거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서 찾아준 다음에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찾아서 더해주면 0.975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101조 기본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수 a의 값과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표차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뭐 표까지 그릴 필요도 없지만 사실 표를 그려서 그냥 풀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확률 변수가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1을 넣었을 때 1을 넣어주면 a분의 1이 되겠고 2를 넣어주면 a분의 3, 3을 넣어주면 a분의 5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a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해주면 분모가 다 a니까 1분의 a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9가 되겠죠. 9. 이것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a가 9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9가 된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니까 요 a라는 값이 모두 9라는 걸 방금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9가 분모가 똑같으니까 9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5, 3, 5,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9분의 22가 되겠어요. 그러면 평균이 분수니까 얘는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분수를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해주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x 제곱은 1, 4, 9죠.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 9분의 1 곱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3, 12죠. 9 곱하기 5, 5, 9, 45가 될 거고 빼기 9의 제곱분의 22의 제곱을 빼줍니다. 요거 이제 분모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81분의 38 나와요. 81분의 38 분모를 81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거는 표준편차니까 따라서 표준편차 x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9분의 루트 38 이렇게 나오겠어요. 38은 밖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표준편차 될 거고 평균은 9분의 22가 된다. 6번 볼게요. 6번 서랍 안에 있는 건전지 4개 중 수명에 다한 건전지가 1개가 있다. 그러니까 수명에 다한 건전지가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수명에 다한 건전지를 찾기 위해 한 번에 1개씩 차례로 건전지를 점검할 때 점검 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으려면 최대 4번까지
점검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 만에 아니면 세 번 만에 아니면 마지막 네 번 만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 확률을 구해 봅시다. 확률 우선 한 번 만에 건전지를 찾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두 번 만에 건전지를 찾는 확률은 4분의 3. 처음엔 못 뽑으니까 4분의 3. 건전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건전지를 처음에 뽑았고 두 번째야 돼서야 수명을 다한 건전지를 찾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세 개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에요. 세 번 만에 찾을 확률도 마찬가지죠. 네 개 중에 세 개 실패할 확률이고 또 남아있는 세 개 중에 또 실패할 확률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두 개 중에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4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네 번 만에 찾을 확률도 4분의 1이 됩니다. 그 모든 합을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1차적으로 제대로 구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이 x는 4분의 분모가 서로 다 똑같으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다음에 3 곱하기 1, 4 곱하기 1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4분의 얘가 지금 4분의 6,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4분의 10이죠.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겠어요. 평균이 2분의 5가 되고, 그럼 분수가 되죠. 평균이 분수가 되니까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게요. 그러면 편차 제곱은 얘가 1, 4, 9, 16이죠. 얘가 편차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은 역시 4분의 1, 4, 1은 4, 9, 1은 9, 16 곱하기 1, 16이 되겠고, 여기다가 빼기 평균, 위에서 우리가 2분의 5라는 평균을 구했으니까 얘 제곱해주면 4분의 2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걸 계산해주면 4분의 5가 나오죠. 4분의 5 이거 계산해주면 30이 딱 나오니까 4분의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50, 기대값이 50이고 분산이 30이다. 그럼 확률 변수 y는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때 y의 평균은 99, y의 분산이 120이라고 할 때 a, b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확률 이 y는 이 ax 더하기 b죠. 얘는 확률 변수를 놔두고 상수는 다 튀어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2x가 여기 x의 평균은 50이니까 50 대입해주면 50a가 되죠. 50a 더하기 b는 그것이 99가 됩니다. 99. 그다음에 두 번째 식 분산으로부터 vy는 ax 더하기 b가 되고요. 분산이라는 거는 변동성,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떨어지는 정도는 x 앞에 있는 이 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분산은 그것의 제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곱배만큼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나와 있는 힌트에 의해서 a 제곱 vx가 문제에서 30이죠. 30 a 제곱이 되고 그것은 vy와 같은 거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제곱을 보면 a 제곱은 4가 되니까 따라서 a는 풀마 2 중에 양수이니까 여기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고,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는 99 빼기 100이 되겠네요. 10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따라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미 구한 거이긴 하지만 a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주사위 한 개를 300번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독립시행을 300번 하는 거죠. 그때 소수 한 번 시행해서 나타나는 확률, 그것을 소수가 나타나는 확률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300번 던질 거예요. 300번. 그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소수는 2,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주사위 중에서.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300, 확률이 2분의 1인 이산확률 이항분포고, 그 다음에 평균은 이 이항분포의 평균은 NP니까 30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0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산 구하는 것도 나오니까 분산은 NPQ, 그다음 150에다가 Q를 곱해주면 되죠. Q 역시 2분의 1이니까 얘는 75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볼게요. 주머니에 빨간 공 X개, 그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총 30개가 있죠. 30개 중에 빨간 공 X개가 있는 거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1개를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 다시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했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여기서 독립시행을 한 거죠. 독립시행을 얘기한 거고, 빨간 공을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예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독립시행을 한 거니까 n은 10번이 되는 거고, 이 확률은 30개 중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x개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30개 중에 x겠고,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x의 평균은 np가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30분의 x가 되고, 이것이 평균이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2예요. 2. 그렇다면 따라서 x는 3분의 x가 2가 돼야 되니까 x는 6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x가 0과 3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0부터 3까지 있는 거고, 절대값이 있는 함수죠. 절대값이 있는 함수니까 얘는 꺾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1, 이 절대값 x 빼기 1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x가 1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양수인 부분을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앞에 k가 나와 있으니까 우선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2k가 되겠어요. 2k. 그래서 이 높이는 2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1k가 되겠죠. 절대값 해주니까 k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k의 값을 구할 수 있죠. k의 값은 이 도형의 넓이가 되니까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우선 작은 삼각형은 밑변이 1, 높이가 k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주는 게 되고, 더하기 큰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겠죠. 2 높이가 2k,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2분의 1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주면 2분의 분모 2를 통분할 수 있겠고, 얘는 k, 얘는 4k니까 총 5k가 되겠습니다. 얘가 넓이가 그럼 전체 넓이가 1이 되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따라서 k가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가 2 이하의 확률, x가 2 이하의 확률인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닮은비에 의해서 구할 수 있지만, 뭐 0부터 1까지 넓이 2배가 되겠죠. 사실은 1을 넣었을 때 높이가 k니까, 그러니까 얘 뭐랑 똑같냐면 p x가 2 이하일 확률은 p x가 1 이하일 확률의 2배와 똑같죠. 2배.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그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1, 2배를 먼저 해주고, 밑변 1 곱하기 높이가 k인데 k가 5분의 1이라는 거 구했고, 나누기 2,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르고, 요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48 이상이고 얘가 52 이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48보다 52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 왼쪽에 어딘가에 48, 오른쪽에 어딘가에 52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대칭성에 의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한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이 48과 52의 중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은 2배에 48 더하기 52를 해주면 되니까 얘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어느 주스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양은 150ml이고 표준 편차가 3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가게에서 판매한 주스 한 잔 양이 153ml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는 주스의 양이죠. 이 확률 변수의 주스 양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x가 153 이하일 확률은 x를 z로 바꿔야 되겠죠. 요 z 표준화 시켜주면 3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153 빼기 153 빼기 평균 1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z가 1 이하일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는 앞에 기본 문제에서 기초 문제에서 했던 거니까 평균이 0인 z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1일 때 여기 왼쪽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0과 1 사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8413 되겠습니다. 0.8413.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도서의 40%가 문학 도서였다. 문학 도서 40%인 거죠.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600권을 임의로 택하였을 때 문학 도서가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얘는 이양 분포를 따는 거죠. 이양 분포. 그러니까 도서가 600권이 있고 600권 중에 문학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 도서가 선택될 확률은 0.4가 되겠습니다. 0.4. 그런데 이 600이라는 수는 엄청 큰 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X가 246 이상 25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지하게 큰 수이기 때문에 복잡한 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n이 충분히 큰 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를 정규화 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규 분포처럼 생각한다면 여기 평균이 들어갈 자리는 600 곱하기 0.4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들어갈 자리는 600 곱하기 0.4가 되니까 얘는 25 곱하기 6이랑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25 곱하기 6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240이 되네요. 240. 그러면 분산은 240에다가 Q 0.6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24에다가 6을 곱해주면 얘는 144가 돼요. 144. 우리가 알다시피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x는 시행 n이 600, p가 0.4 이양 분포를 따르지만 이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를 정규 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240, 표준 편차가 12인 요거의 제곱 분산에 들어가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표준 편차는 12분의 x 246 빼기 240 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z 12분의 252 빼기 240 하면 12가 되겠어요.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0.5 이상 z가 그 다음에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표를 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보면 평균 0일 때 0.5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죠. 그래서 표를 활용해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0부터 0.5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활용해서 이 답을 구해주면 0.1498이 나옵니다. 1498.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도전문 14번 보면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가 평균 70,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한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 동점자가 없다고 할 때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이고 어떤 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의 확률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4가 돼야겠어요. 어떤 점수의 이상을 받을 확률이 0.04가 되어야지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 해보면 x 대신에 z를 바꿔주면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죠. 10분의 x 빼기 m 70이 되겠고, 이거보다 큰 확률이 0.0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의 이 그래프를 봤을 때 0.04라는 건 아주 작은 값이죠. 위에 어딘가에 이 부분의 넓이 0.04라는 거니까 요 위치, 여기의 위치가 10분의 x 빼기 70이라는 위치죠. 그러면 이 위치는 뭐랑 똑같냐면 0부터 여기까지 넓이,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 여기가 지금 0.04니까 요 0부터의 넓이는 0.46이 되겠죠. 0.46. 그렇게 되는 요 z값을 찾는 건데, 여기 문제를 보면 1.75까지의 넓이가 0.4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1.75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10분의 x 빼기 70이라는 값이 1.75가 되어주면 그때 점수 x가 4% 이내 1등급을 받기 위한 점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0 넘어가고 플러스 70을 넘어가고, 우선 그 전에 10을 곱해줘야 되니까 17.5점, 그러니까 87.5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평균이 50이고요. 분산이 25니까 표준 편차가 5가 되겠죠. 이런 함수 fx를 p 라지 x 확률 변수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누적 분포라고 그래요. 누적 분포. 누적해서 계속 확률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누적 분포 요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적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x의 값을, 여기서 x의 값이니까 이 x의 값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것을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넓이가 많은 부분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좌우 부분, 여기에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죠. 이 평균 중심, 그러니까 평균 부분이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가 x 더하기 20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여기 x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넓이에서 이 x까지 넓이를 빼줬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되려면 이 평균 주변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말은 이 x라는 위치와 여기 x라는 위치와 x 플러스 2라는 위치의 이 정 가운데에 평균이 와주면 가장 큰 넓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x와 x 플러스 20의 정 가운데는 x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것이 평균이 되어준다면 그 좌우로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게 되겠어요. 즉 x는, 그래서 여기서 x는 40이 되어야지 그때 가장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 40을 넣어줬을 때 x가 40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60일 때까지 넓이에서 40일 때까지 넓이를 빼주는 거니까 여기가 40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60일 때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확률은 x가 40 이상 그 다음에 60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 해주면 표준 편차가 5니까 5분의 x 빼기 m 하면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z 5분의 x 빼기 m 하면 10이죠. 즉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z가 2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이 사이 넓이니까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2배죠. 2배에 0부터 2까지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서 이 값을 찾아주면, 얘를 찾아서 2배를 해주면 0.9544가 되겠어요. 따라서 0.9544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예린이가 100명을 선발한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100명을 선발한 학교인데 107번째에 있다는 얘기죠. 107등. 그럼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라고 0.1이라고 할 때 퍼센트가 아니라 0.1이죠. 그럼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 그러니까 이 앞에 7명이 등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 변수 x는 등록하지 않는 학생 수가 되겠어요. 등록하지 않는 학생 수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00명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확률이 0.1이에요. 개인당. 여기서 문제는 이 100명 말고 예비 후보 중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요게 100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한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처음에 뽑힌 100명만 등록하지 않는 거니까 전체 N은 100이 되겠어요. 이 10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등록하지 않으면 예린이는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뭘 구하는 거냐면 x가 7명 이상인 확률을 찾는 거죠. 근데 7명 이상이니까 7명부터 100명까지니까 94개를 확률을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면 거꾸로 전체 1에서 0부터 7, 8가지를 다 더해서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수가 너무 복잡하고 크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정규 분포처럼 본다.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정규 분포로 보면 되는데 이 둘을 곱하면 평균이 되겠죠. 둘을 곱하면 평균이니까 10이란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 0.9를 더 곱하면 되니까 9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 x가 7 이상인 확률은 z로 표준화해주면 3분의 x 빼기 m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야 될 확률은 뭐랑 같다고 볼 수 있냐면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뭐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뭐 넓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앞에서 했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서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거 2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은 거고 그래서 앞에서 구한 거에 의하면 8413이 되었죠. 뒤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해서 다시 풀어봐도 괜찮습니다.